조선 중기 한양 종로 앞 기방골목. 한 여인의 비명이 석양을 가른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외면한다. 그때 전재산 세냥을 쥔 한 바보 머슴이 걸음을 멈춘다. 저 아가씨 얼마요? 사람들이 비웃는다. 바보가 기생을 산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세냥이 두 사람의 운명을, 아니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선조 임금 제위 27회. 한양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고 종로 앞 기방골목에서는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칠패 기방. 한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돈 되는 기생만 키우고 쓸모없으면 내다버리는 곳. 그곳의 뒤뜰에서 오늘도 채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방 주인 김주사가 손에 쥔 회초리를 휘두릅니다. 스물색 기생 월선이 흙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등에는 피가 배어 나옵니다. 이거사, 내가 너를 키우는데 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300냥이다. 300냥. 그런데 너는 노래는 서툴고 춤은 어설프고 손님 시중도 제대로 못 드느냐?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주인 어르신 소녀가 더 배우겠나이다 제발. 배워? 푸아. 내가 뭘 배워? 이제 너는 팔아도 본전도 못 건진다. 차라리 개나 돼지 먹이로 던져버릴까? 아니면 강물에 수장시킬까?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으냐? 회초리가 다시 월선의 등을 내리칩니다. 월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합니다. 김주사는 혀를 찹니다. 쯧쯧, 쓸모없는 것. 장터에 내다 팔아버려야겠다. 한 푼이라도 건져야지. 그날 저녁 월선은 거적에 쌓인 채 장터로 끌려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상인들로 분주했습니다. 그 한쪽 구석 기방 앞에 월선이 서 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주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기생 하나 팝니다. 바느질 좀 할 줄 압니다. 누구 사가실 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월선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게 기생이라고? 거지보다 못하구먼. 노래나 춤은 하는가? 그야 배우면 되지 않겠소? 기생을 사서 내가 가르치란 말이오? 됐소?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집니다. 김주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거사, 너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구나. 오늘 밤 안에 팔리지 않으면 정말로 강에 던져버릴 것을. 그 순간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허름한 삼배옷에 낡은 집신. 얼굴은 그을리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입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그러나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압니다. 복동이. 송진사댁에서 15년째 머슴살이를 하는, 말을 더듬고 머리가 모자란다고 소문난 바보 머슴. 복동이는 월선 앞에 멈춰섭니다. 한참을 그녀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바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복동이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주머니 안에는 동전이 달그락거립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입을 엽니다. 저 아가씨.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푸아. 바보가 기생을 보고 반했나 보구먼. 복동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 아가씨 얼마요? 김주사의 눈이 번뜩입니다. 손님이 온 것입니다. 비록 바보 머슴이지만, 오호, 손님이 오셨구먼. 이 기생, 원래는 100냥인데 당신이니까 특별히 50냥만 주시오. 복동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세냥밖에 없소. 장터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세냥으로 기생을 산다. 닭도 한 마리에 2냥인데, 푸하. 김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세냥? 이 바보 같은 놈아. 꺼져. 그러나 복동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꼭 쥐고 다시 말합니다. 이게 제 전부요. 그 세냥. 복동이가 4년 동안 1426일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여물을 주고 논밭을 갈고 밤늦게까지 장작을 패며 모은 돈. 설과 추석에 받은 떡 한 조각도 팔고 겨울 추위에도 집신을 만들어 팔며 모은 돈.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꿈꿨습니다. 작은 땅 한 떼기라도 사서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이 복동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 재산을 저 쓰러져가는 여인을 위해 내놓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릅니다. 그저 바보가 헛소리를 한다고 비웃을 뿐입니다. 김주사는 복동이를 밀쳐냅니다. 썩 꺼지지 못해. 장사 방해하지 말고. 복동이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제발 저 아가씨가 불쌍하오. 그 말에 월선이 고개를 듭니다. 처음으로 복동이를 봅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김주사가 복동이를 발로 찹니다. 이 미련한 놈, 세냥 가지고 무슨 기생을 사, 썩 꺼지란 말이야. 복동이가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1냥, 2냥, 3냥. 구경꾼들이 웃습니다. 정말 3냥뿐이구먼. 푸하. 복동이는 기어서 동전을 줍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담습니다. 그때 송진사댁 사랑방에 있던 송진사가 지나가다 이 광경을 봅니다. 저 녀석이 또 무슨 일을. 송진사는 복동이에게 다가갑니다. 복동아, 무슨 일이냐? 복동이는 송진사를 올려다봅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나으리 저 아가씨가 너 너무 불쌍하오. 송진사는 월선을 봅니다.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집니다. 송진사는 한숨을 쉽니다. 복동아, 그 돈은 내가 땅 사려고 모은 돈이 아니더냐? 땅은 또 모으면 되오 하지만 저 아가씨는 오온을 안 사면 죽을 것 같소? 송진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 순수한 마음을, 저 어리석지만 따뜻한 마음을. 송진사는 김주사에게 다가갑니다. 주인장, 내가 2냥을 보태주겠소. 그러니 5냥의 저 기생을 저 사람에게 팔아주시오. 김주사는 당황합니다. 아니, 진사 양반께서 웬 이건 농담으로. 농담이 아니오. 어서 팔든지 말든지 결정하시오. 아니면 내가 관가에 이 기생이 학대당한 정황을 고하겠소. 김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양반이 나섰습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냥에 드리겠습니다. 복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송진사는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 돌봐주거라. 그리고 나중에 2냥은 갚거라. 꼭 갚겠나이다. 복동이는 3냥을 김주사에게 줍니다. 송진사가 2냥을 보탭니다. 김주사는 마지못해 월선의 팔을 복동이에게 밀어줍니다. 좋아, 가져가. 저 쓸모없는 것, 이제 내 손에서 떠났으니 얼마나 좋은가.
복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두려운 듯이 아 아가씨 이제 괜찮소? 월선은 복동이를 봅니다. 그 순박한 얼굴, 그 떨리는 손, 그 진심 어린 눈빛. 그녀는 처음으로 웃습니다. 미약하지만 진짜 웃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바보가 기생을 샀다. 둘이 잘 어울리는구먼. 한 달도 못 가 후회할 게다. 그러나 복동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월선의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날 조선 중기 한양 장터에서 새냥으로 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기생을 샀다고. 둘 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새냥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진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며 나아가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복동이의 고향 남산골 마을로.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산골. 한양에서 서쪽으로 반나절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입니다. 30가구 남짓,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양반, 상민, 그리고 천민. 엄격히 나뉜 신분 사회였습니다. 복동이는 그 아래에서도 가장 아래, 머슴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보 소리를 듣는 머슴. 그런 그가 기생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복동이의 움막. 복동이의 집은 송진사댁 뒤편 산자락에 있는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겨우 2평 남짓,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곳. 복동이는 월선을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여기가 제 집이요. 누추하지만. 월선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기방의 화려한 방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채찍도 욕설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받아주셔서. 복동이는 자신의 이불을 꺼냅니다. 유일한 이불입니다. 아 아가씨여 여기서 주무시오. 저는 밖에서 자겠소. 아니 됩니다. 서방님께서 어찌 밖에서. 괜찮소. 저는 원래 밖에서도 잘 자오와 아가씨는 편히 쉬시오. 복동이는 월선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갑니다. 월선은 이불을 꼭 감싸 안습니다. 이불에서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합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우물가. 해가 뜨고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입니다. 빨래를 하고 물을 기르며 마을 소식을 나눕니다. 월선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다가갑니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저게 바로 복동이가 데려온 기생이래. 아이고, 기생 주제의 얼굴이 저게 뭐야? 파리했네.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두레박을 내립니다. 그때 안악 삼이 다가와 월선의 팔을 잡아챕니다. 아,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우물물을 길어. 죄송하옵니다. 그저 물 한 바가지만. 기생 주제에 우리가 쓰는 물을 쓰겠다고? 이 물은 양반님들도 드시는 귀한 물이야. 더러워. 저리 가. 안악들이 월선을 밀쳐냅니다. 월선이 비틀거리며 물동이를 떨어뜨립니다. 물동이가 깨집니다. 죄송합니다. 소녀가 잘못했나이다. 월선은 깨진 물동이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복동이가 나타납니다. 밤새 산에서 장작을 해온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복동아, 내 계집을 좀 단속해라. 기생 주제에 우리 우물을 쓰겠다고 하니. 복동이는 월선을 봅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흐느끼는 모습을. 복동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하오 제가 미처 몰랐소. 안악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알아서 잘해라. 안악들이 떠나갑니다. 복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소. 아가씨 제가 다 다른 물을 구해오겠소. 소녀 때문에 서방님께서 욕을 들으시니. 아니요 저는 원래 그런 말 많이 듣소. 괜찮소. 복동이는 월선을 데리고 산으로 오릅니다. 산 너머 샘터. 1시간을 걸어 산 너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작은 샘이 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기 물이 더 맑소. 그리고 복동이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쫓아내지 않소. 월선은 샘물에 손을 담급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녀는 물을 떠서 얼굴을 씻습니다. 기방에서 받은 상처들이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복동이는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봅니다. 서방님 여기는 왕복 2시간이 넘는 길이옵니다. 매일 이리 다니시렵니까? 괜찮소. 저는 다리가 튼튼하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월선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보라 불리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며칠 후 송진사댁 마당. 복동이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월선은 움막에서 쉬고 있습니다. 송진사댁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감, 그래서 우리 집 머슴이 기생을 샀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오? 그게 남들이 뭐라고 하겠소? 우리 집 머슴이 기생을 데리고 산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오. 복동이는 빗자루를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여보, 그 사람은 불쌍한 처지였소. 그리고 복동이는 착한 녀석이 아니오. 착해서 뭘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데 당장 내쫓으시오. 여보, 안 그러면 나라도 내쫓겠소. 당장? 송진사는 한숨을 쉽니다. 복동이는 마당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때 송진사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복동아, 나 나으리 소소인이 잘못했나이다. 송진사는 복동이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복동아,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를 돕고 싶지만 안주인의 체면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복동이는 알고 있습니다. 송진사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당분간 조용히 지내거라. 사람들이 잊을 때까지. 그리고 그 여인밖에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해라. 알겠느냐? 예. 송진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복동이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움막. 복동이가 움막으로 돌아옵니다. 손에는 밥 한 그릇뿐입니다. 월선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방님 돌아오셨습니까? 복동이는 밥그릇을 내밉니다. 아가씨 드시오. 서방님은요? 저는 먹었소. 그러나 월선은 압니다. 복동이가 먹지 않았다는 것을. 원래도 하루 2끼밖에 못 먹는 처지인데 이제 그마저 나눠야 하는 것을. 함께 드십시다. 월선은 밥그릇을 둘로 나눕니다. 복동이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아가씨가 다 드시오. 서방님. 소녀는 기방에서 굽는 것에 익숙하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일을 하셔야 하옵니다. 함께 드십시다. 둘은 작은 밥그릇을 나눠 먹습니다. 보잘것없는 밥 한 그릇이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 따뜻합니다. 식사 후 월선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사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하오 제가 생각이 짧았소. 아니옵니다. 서방님께서 소녀를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둘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달빛이 움막 안을 비춥니다. 서방님 소녀가 바느질을 할 줄 압니다.
마을 사람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녀를 조금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복동이의 눈이 빛납니다. 빠 바느질을 잘 잘하시오? 예. 소녀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럼 송진사 어르신께 여쭤보겠소.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날 밤 복동이와 월선은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송진사 부인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쉽게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러나 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움막에만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동이는 여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두 사람 몫의 밥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송진사는 복동이의 노력을 보았지만 부인의 반대 때문에 선뜻 월선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송진사 댁 사랑채. 송진사가 옷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요? 큰일 났소. 모레가 원님 댁 잔치인데 제일 좋은 비단 도포가 찢어졌소. 송진사가 도포를 꺼냅니다. 뒷자락이 크게 찢어져 있습니다. 어머, 이걸 어쩐담. 바느질 잘하는 친모를 불러야겠소. 마을에 친모가 어디 있소? 한양까지 가려면 이틀이 걸리는데. 부부가 난감해합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복동이가 귀를 쫑긋합니다. 복동이는 용기를 냅니다. 사랑채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나 나으리. 복동이냐? 무슨 일이냐? 저기 저의 처가봐 바느질을 잘한다고. 송진사 부부가 서로를 봅니다. 기생이 바느질을? 그게 제대로 되겠소? 한 번만 기회를. 송진사는 고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좋다. 하지만 망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알겠느냐? 예예. 감사옵니다. 복동이는 도포를 받아 움막으로 달려갑니다. 움막 안. 복동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아가씨, 큰일이요. 월선이 놀라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복동이는 도포를 보여줍니다. 이걸 꼭 고쳐야 하오모 모레까지. 월선은 도포를 받아듭니다. 고급 비단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분을 살핍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예. 믿으십시오. 밤, 움막 안. 달빛 아래 월선이 바늘을 듭니다. 복동이는 옆에서 등잔을 밝혀줍니다. 월선의 손놀림은 정교합니다. 마치 춤을 추듯 바늘이 천을 오갑니다. 와, 정말 잘하시는구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매일같이 연습했지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월선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2살 때. 죄송하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니까요. 월선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의원을 하셨습니다. 박씨 가문 대대로 의술을 전하는 집안이었지요. 내 의원이라니 대단한 집안이구려. 하지만 그것도 옛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셨다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권력 앞에서는 진실도 소용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숨죽여 듣습니다. 가산이 몰수되고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습니다. 소녀와 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겼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기방에. 예. 14살에 팔려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지요. 그곳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노래를 못한다고, 춤을 못한다고, 손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날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소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소녀를 강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복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괜찮소. 제가지 지켜드릴 것이오. 월선은 복동이를 봅니다. 그의 순박한 얼굴, 진심 어린 눈빛. 서방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틀 후 송진사댁 사랑채. 복동이가 도포를 들고 들어갑니다. 나 나으리 다 고쳤나이다. 송진사가 도포를 받습니다. 찢어진 자리를 살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찢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정교한 매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게 대체... 송진사 부인이 다가옵니다. 어머, 이건 궁중 침선방 솜씨 못지않은데요. 송진사가 도포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바느질이 완벽합니다. 복동아, 정말 내 처가 이걸 한 것이냐? 예. 송진사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봅니다. 영감, 이 솜씨라면 기생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송진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오. 복동아, 내 처를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보겠다. 복동이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예. 당장 모셔오겠나이다. 잠시 후 사랑채. 월선이 송진사 부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습니다. 송진사는 월선을 봅니다. 초췌하지만 품이 있는 자세, 떨리지만 단정한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거라. 월선이 고개를 듭니다. 송진사 부인이 월선의 얼굴을 살핍니다. 이 솜씨를 어디서 배웠느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소녀의 집안은 본래 양반가였사옵니다만. 양반가? 어느 집안이냐? 한양 박씨 의원 집안이옵니다. 아버지는 박정원이라 하셨고. 송진사의 눈이 커집니다. 박정원? 혹시 그 유명한 의원 박정원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송진사는 턱을 쓸어내립니다. 박정원 의원은 내가 젊었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다. 훌륭한 분이셨는데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다지. 예, 소인의 아버지이옵니다. 송진사 부인이 남편을 봅니다. 그럼 이 아이는 기생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란 말씀이신가요? 송진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것 같소. 이 솜씨와 품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오. 송진사는 월선을 봅니다. 일어서거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댁일을 좀 도와다오. 바느질뿐 아니라 안채 부인들 시중도 들고 대신 복동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마. 월선의 눈이 커집니다. 진정이옵니까? 그렇다. 내 솜씨라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월선은 깊이 절을 합니다. 감사옵니다. 진사 어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복동이도 옆에서 함께 절을 합니다. 감사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 소문이 퍼집니다. 들었어? 복동이 처가 송진사 댁 도포를 고쳤는데 솜씨가 어마어마하대. 정말? 기생 주제에? 기생이 아니라 원래 양반 집안 딸이었다더라. 뭐? 양반? 그럼 우리가 함부로 대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이고, 몰랐네. 그럼 우물에서 쫓아낸 것도. 쉿! 조용히 해. 송진사 어르신이 인정하셨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 마을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날 월선의 솜씨가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기생이라 무시했던 여인이 사실은 양반가의 딸이었고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복동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월선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일 줄은. 누군가가 이 소문을 듣고 욕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욕심이 곧 두 사람에게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줄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송진사댁에서 일하며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뿐 아니라 예의와 품위까지 갖춘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더 이상 천한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도 기뻤습니다. 월선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이 월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송진사댁 사랑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참봉,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관가에도 연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송진사, 오랜만이구려. 이참봉, 어인일로 오셨소? 이참봉은 차를 홀짝이며 말합니다. 들으니 자네 댁에 솜씨 좋은 친모가 있다지. 내 처에 혼수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번 보고 싶구려. 송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 머슴의 처라서. 머슴의 처? 하하, 그래도 솜씨가 좋다면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소. 한번 불러보시게. 송진사는 하인을 시켜 월선을 부릅니다. 잠시 후 월선이 들어와 절을 합니다. 소녀 월선이 옵니다. 이참봉은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의 눈에 탐욕이 번뜩입니다. 오호, 소문대로 품위가 있구먼. 들으니 자네가 송진사댁 도포를 고쳤다지? 예, 그러하옵니다. 솜씨를 보고 싶네. 이 수건에 무늬를 놓아보게. 이참봉이 비단 수건을 내밉니다. 월선은 바느질 도구를 가져와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우아합니다. 30분 만에 아름다운 국화 무늬가 완성됩니다. 이참봉은 감탄합니다. 훌륭하구나. 이 정도 솜씨라면 궁중 침선방에도 들어갈 만하네. 과찬이 옵니다. 이참봉은 송진사를 봅니다. 송진사, 이 여인을 내게 양도해 주시게. 좋은 값을 치르겠네. 송진사는 당황합니다.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이 여인은 우리 집 머슴의 처요. 머슴? 하? 바보 복동이 말이오? 그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여인을 거느리겠소? 이참봉은 돈주머니를 꺼냅니다. 10냥을 주겠소. 머슴이 3냥에 샀다지? 3배가 넘는 돈이요. 송진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참봉, 사람은 물건이 아니오. 그리고 이미 부부가 된 사람들을 어찌 갈라놓겠소? 이참봉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송진사, 자네는 내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오? 호의가 아니라 욕심이오. 돌아가시게. 이참봉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좋소. 하지만 후회할 것이오. 이참봉은 사랑채를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 복동이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참봉의 하인들이 나타납니다. 복동이냐? 예예. 우리 나으리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 복동이는 끌려가듯 이참봉의 사랑채로 갑니다. 이참봉이 앉아 있습니다. 복동이 앉거라. 복동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 나으리 무슨 일로. 이참봉은 은자를 꺼냅니다. 내 처를 내게 넘기거라. 이것은 15냥이다. 내가 상값의 5배가 넘는 돈이다. 복동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나 나으리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돼? 너는 바보 머슴이고 나는 양반이다. 내가 원하면 내 것은 모두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월선은 제 제처입니다. 이참봉은 냉소를 짓습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처를 둔단 말이냐? 기생 출신을 주워다가 처라고. 복동이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거라. 15냥이면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다. 땅도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집도 지을 수 있다. 복동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나 나으리의 제안은 감사하나 월선은 팔 수 없사옵니다. 이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미련한 놈, 좋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게 해주지. 내일 마을 사랑방으로 와라. 그리고 내 처에게도 물어보거라. 정말 너 같은 바보와 살고 싶은지. 복동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밖으로 나옵니다. 그날 밤 움막. 복동이는 월선에게 이참봉의 제안을 말합니다. 월선은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서방님, 그것은. 복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월선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보내드리겠소. 월선은 복동이를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이참봉 댁은 부유하오. 당신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오. 나 같은 바보와 있는 것보다.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오. 비록 내 곁이 아니라도.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서방님, 소녀가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옵니다. 소녀가 원하는 것은. 월선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서방님과 함께하는 것이옵니다. 가난해도 좋고 힘들어도 좋습니다. 서방님께서 소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옵니다.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월선. 소녀는 서방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둘은 서로를 껴안고 옵니다. 달빛 아래 두 영혼이 하나가 됩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랑방.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참봉이 앞에 앉아 있고 복동이와 월선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송진사도 옆에 서 있습니다. 이참봉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복동이와 그 처의 앞날을 위한 자리요. 나는 선의로 이 여인을 거두어 잘 살게 해주려 하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복동이, 내 처에게 물어보거라. 정말 너와 살고 싶은지. 복동이는 월선을 봅니다. 월선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소녀는 서방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수군댑니다. 이참봉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너는 바보냐? 나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이냐? 예. 소녀에게는 서방님 한 분이면 충분하옵니다. 이참봉은 책상을 탁 칩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참봉은 송진사를 봅니다. 송진사? 이 여인은 기생 출신이오. 그리고 복동이는 제대로 된 혼인증서도 없이 데려왔소. 이것은 불법이오. 송진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참봉, 그것은 억지요.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복동이를 따랐소. 증거가 있소? 증서가 있소? 없다면 나는 관가에 고하겠소. 이참봉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내일 관하로 가서 이 일을 바로잡겠소. 이참봉은 사랑방을 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동이와 월선을 안타깝게 봅니다. 복동이는 월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소. 월선우, 우리가 진심이라면 하늘이 도우실 거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서방님. 함께 이겨냅시다. 그날 권력과 탐욕이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돈과 신분이 진심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관가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와 월선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송진사도 함께 갔습니다. 관아뜰에는 이미 이참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관아는 엄숙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아전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습니다. 복동이와 월선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참봉이 고한 내용이 사실이냐? 내가 증서도 없이 기생을 데려왔다는 것이? 복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사또 어르신 소소인이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데려왔나이다. 증서가 있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이? 이참봉이 나섭니다. 사또, 보십시오. 증서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기생 출신으로 제대로 된 혼인도 아니옵니다. 사또는 월선을 봅니다. 내가 바로 그 여인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내 스스로 이 남자를 따랐느냐 아니면 강제로 끌려왔느냐? 월선은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소녀는 스스로 선택했나이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스스로, 기생이 자유의지로. 이참봉이 비웃습니다. 사또, 기생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기생은 주인의 소유물이옵니다. 그 말에 월선이 일어섭니다. 사또 어르신, 소녀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사또와 이참봉이 놀라 월선을 봅니다. 기생이 아니라니? 월선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소녀는 한양 박씨 의원 집안의 정녀였나이다. 아버지는 박정원, 대대로 의술을 전하던 양반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변합니다. 박정원? 그 유명한 의원 말이냐? 예. 하오나 아버지께서 영모 누명을 쓰시고 유배를 가셨고 가산이 몰락하여 소녀는 기방에 팔렸나이다. 하지만 소녀의 신부는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나이다. 이참봉이 황급히 말합니다. 사또, 증거가 있습니까? 말만으로는. 송진사가 앞으로 나섭니다. 사또 어르신, 소인이 증언하겠나이다. 사또는 송진사를 봅니다. 송진사, 말해보시오. 이 여인의 솜씨와 품위는 결코 천한 기생의 것이 아니옵니다. 궁중 침선방에 버금가는 바느질 솜씨를 가지고 있으며 예의와 언행이 양반가의 규수와 다름없나이다. 송진사는 월선이 수놓은 도포를 꺼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 정도 솜씨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양반가의 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옵니다. 사또는 도포를 받아 살펴봅니다. 정교한 매화 무늬에 감탄합니다. 과연 보통 솜씨가 아니구나. 이참봉은 당황합니다. 그렇다 해도 기방에 팔린 이상 기생이옵니다. 월선이 말합니다. 소녀는 빚을 갚기 위해 팔렸으나 복동이 서방님께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소녀를 구해주셨나이다. 그리고 소녀는 자발적으로 서방님을 따랐나이다. 사또는 복동이를 봅니다. 내가 정말 값을 치르고 데려왔느냐? 예, 사또 어르신 세냥에 구구했고 송진사 나으리께서 2냥을 보태주셨나이다. 송진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보았나이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판을 탁 칩니다. 들었느냐?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이 여인은 본래 양반가의 딸로 몰락하여 기방에 팔렸으나 정당한 거래를 통해 구출되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동이를 선택했다. 사또는 이참봉을 봅니다. 이참봉, 내 고발은 이유가 없다. 이 혼인은 정당하다.
이찬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사사또, 닥쳐라. 내가 이 여인을 탐하여 거짓 고발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너를 벌할 것이다. 이찬봉은 할 말을 잃고 뒤로 물러섭니다. 사또는 복동이와 월선을 봅니다. 복동이, 월선, 너희 혼인을 인정한다. 앞으로 부부로서 당당히 살아가거라. 복동이와 월선은 깊이 절을 합니다. 감사옵니다. 사또 어르신. 복동이와 월선은 관아를 나옵니다. 햇살이 밝게 비춥니다. 처음으로 세상 앞에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송진사가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다. 이제 당당히 살아가거라. 감사옵니다, 나으리. 복동이와 월선은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부였습니다. 그날 관가에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권력과 돈이 아니라 진실과 진심이 인정받았습니다. 복동이와 월선은 세상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관아에서 돌아온 후 복동이와 월선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우물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월선은 송진사 댁에서 일하며 마을 안악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10명이 넘는 안악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진사 댁 마당. 안악들이 월선 주위에 둘러앉아 바느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월선 낭자, 이 매듭은 어떻게 짓는 것이오? 이렇게 실을 꼬아서 3번 감고 살짝 당기면 됩니다. 안악들이 감탄합니다. 오, 정말 쉽구려. 월선은 미소를 짓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월선 낭자, 우리 딸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마을 안악들이 기뻐합니다. 며칠 후 월선은 마을 아이들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월선은 바느질뿐 아니라 글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월선의 말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볼까요? 하늘천, 땅지. 아이들이 따라 읽습니다. 하늘천, 땅지. 월선은 웃으며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모두 똑똑하구나. 그날 저녁 움막. 복동이가 돌아옵니다. 월선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월선, 무엇을 보고 있소? 천자문이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소녀도 다시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복동이는 책을 가만히 봅니다. 저것이 글이요? 예. 서방님, 글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배우고 싶소. 하지만 저 같은 바보가. 월선은 복동이의 손을 잡습니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소녀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복동이는 월선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아이들을 가르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도 천자문을 배운 지 1달. 어느 날 저녁 움막 안. 복동이가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말더듬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월선이 박수를 칩니다. 서방님, 정말 잘하셨어요. 복동이는 수줍게 웃습니다. 월선 덕분이요. 또 1달이 지나 복동이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진사가 이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복동아, 정말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월선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송진사는 감탄합니다.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우리 집 장부를 정리해 줄 수 있겠느냐? 장부요? 그렇다. 그를 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면 맡기고 싶구나. 복동이는 기쁨에 떨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날부터 복동이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복동이는 송진사 댁의 모든 장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더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 원래 바보 아니었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를 배우니 달라지는구먼. 월선 낭자가 잘 가르친 거지. 복동이는 이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첫 겨울을 함께 넘긴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송진사가 복동이를 관가에 추천합니다. 사또, 이자는 이제 문서와 장부를 다룰 줄 압니다. 근면하고 정직하니 관아의 서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사또는 복동이를 봅니다. 내가 바로 그 복동이냐? 전에 관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예, 사또 어르신. 사또는 복동이에게 문서를 건넵니다. 이것을 읽어보거라. 복동이는 문서를 받아 또박또박 읽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내일부터 관아에서 일하거라. 서리로 임명한다. 복동이는 깊이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동이는 관아의 서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복동이가 서리가 되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먼. 그 옆에 월선도 대단하지. 아이들 가르치고 바느질 가르치고. 복동이와 월선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날 배움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복동이는 바보에서 관아의 서리가 되었고 월선은 천안기생에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노력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남산골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복동이는 관아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월선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봄날 마을 어귀. 새로 지은 서당이 있습니다. 현판에는 명륜당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서당은 복동이와 월선이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서당 안에는 3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양반집 아이들뿐 아니라 상민과 천민의 아이들도 함께 공부합니다. 월선이 앞에 서서 가르칩니다. 오늘은 논어를 배워볼까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이들이 따라 읽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월선은 미소를 짓습니다. 공부는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관아, 복동이의 방. 복동이는 문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더듬도 완전히 사라졌고 판단력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사또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사또가 들어옵니다. 복동이 수고가 많구나. 복동이는 일어나 절을 합니다. 사또 어르신,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고 있사옵니다. 사또는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내 처도 훌륭하다더구나. 마을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친다지? 예, 그러하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일이다. 내가 관아 예산에서 서당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복동이는 깊이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동이와 월선의 집. 이제 그들은 산자락의 움막이 아니라 마을 안의 작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동이가 관아에서 벌어들인 녹봉과 월선이 바느질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복동이와 월선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동이가 밖으로 나갑니다. 거짓 차림의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복동이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김주사? 노인은 바로 5년 전 월선을 학대하고 팔았던 기방주인 김주사였습니다. 이제 그는 늙고 병들어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김주사를 안으로 데려옵니다. 월선이 놀라 김주사를 봅니다. 주주인. 김주사는 월선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월선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그렇게 학대했는데. 월선은 말없이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과 국을 가져옵니다. 드십시오. 김주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매질을 했는데 어찌. 월선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주인께서 소녀를 팔지 않으셨다면 소녀는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은인이십니다. 김주사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방은 망했소. 탐욕만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소. 복동이가 말합니다.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주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모르겠소.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요. 월선과 복동이가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집 뒤편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십시오. 대신 서당 아이들 시중을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주사는 놀라 고개를 듭니다. 정말이요? 예.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하십시오. 김주사는 두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고맙소 은혜를 잊지 않겠소. 며칠 후 서당 마당. 김주사가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월선이 서당 문 앞에 서서 김주사를 봅니다. 복동이가 다가옵니다. 월선, 후회하지 않소? 월선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날 새냥으로 산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복동이는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두 사람은 서당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참봉이 탐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관직에서도 쫓겨나 초라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참봉이 서당 앞을 지나갑니다. 복동이와 월선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참봉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권선징악. 선은 복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가을날 마을 어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동이와 월선 부부 정말 훌륭하지 않소? 맞소. 새냥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을의 기둥이 되었으니 복동이는 원래 바보가 아니었어.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월선 낭자도 대단하오. 우리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오. 노인이 말합니다. 새냥으로 산 건 기생이 아니었어. 두 사람의 인생이었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석양, 서당 앞. 복동이와 월선이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봅니다. 서방님, 행복하십니까? 복동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보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소? 월선도 웃습니다. 소녀도 행복하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조선 중기 한양 장터에서 세냥으로 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기생을 샀다고. 그러나 그 세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으며 나아가 한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월선도 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만나 함께 성장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리고 헌신을 통해 세냥으로 산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었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과 노력 그리고 사람다움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이 복동이와 월선의 이야기입니다. 세냥으로 산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